안녕하십니까. 천문학은 발전사가 참 기묘하고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별, 천체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그저 추론에 의해서 얼토당토하는 상황으로까지 파생되는, 그것이 이제 허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되겠죠.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별을 바라봤는데 이게 참 묘하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어떻게 느낀 것이냐, 별이 가지고 있는 거리, 우리와의 거리에 따라서 다른 빛이 오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거리가 멀수록 빛이 파장이 짧은 쪽으로 편의를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에드윈 허블이 천문학계 보고를 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천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대단한 업적을 허블이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적색 편의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빅뱅론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빅뱅, 그렇다면 우주가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팽창하기 전에는 단일한 한 점에서 출발을 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빅뱅론까지 이제 대두되게 만들어버린, 그것이 이제 업적이라면 업적이겠죠. 적색 편의에 의해서 빅뱅론이 도출되었다. 빅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이제 찾았죠. 그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뭐냐면, 빅뱅이 있던 시점에서 우주에 퍼져 있어서 각인되었던 파장대를, 그것을 이제 우주 배경 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각인되었던 것들, 그것이 계속해서 사방으로부터 한 곳으로 달려드는 파장, 즉 전자파, 그것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발견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빅뱅론이 힘을 받게 되는데요. 더욱더 힘을 받게 되는데, 빅뱅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 빅뱅론을 이끌어낸 천문학자가 바로 에드윈 허블이다. 허블이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빛은 적색 편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리에 따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뿐인데, 그 거리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변광성과 항성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리에 따른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별이 멀어지면서 빛이 편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르고 한 주장이었죠. 빛은 편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빛은 한번 만들어져서 어떤 천체에 끌려 들어가게 돼서 대기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천체 내부로 끌려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편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빛이. 그리고 빛이 오는데 우리에게 오는 광원, 즉 우리와의 거리에 따른 광원으로부터 다른 색을 가진 빛이, 다른 파장대를 가진 빛이 우리에게 도달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편의된다. 거기에 또 도플러 효과까지 거기다 대입을 했어요. 빛이 편의되는데 도플러 효과가 왜 필요한가요? 도플러 효과는, 그거는 이제 지구의 대기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파에 대한 이론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그럼에도 그 도플러 효과를, 소리에 대한 파장에 대한 이론을 가져다가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또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빛은 한번 만들어지면 편이 되지 않고요. 빛은 거리에 따른 빛이 올 뿐이다. 거리, 우리와의 거리. 망원경 렌즈를
바라보고 있는 별과 우리와의 거리에 따른 빛. 예를 들면 1억 광년 거리에서 오는 빛은 초록색의 빛이 우리에게 온다. 그럼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이 오느냐? 그거는 당연히 초록색의 빛보다 파장이 더 짧은 남색이 오든지 파란색이 오든지 오겠죠. 그 다음 뭐 100억 광년 거리에서 오면 그건 더 볼 것도 없이 보라색의 빛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편의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에드윈 허블은 그것을 빛을 편의를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끌어냈던 것이 우주 팽창론을 이끌어냈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면 종교에는 빅뱅론까지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업적이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다. 오류이지만 오류를 가지고 이뤄낸 업적으로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빛은 프로톤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양자 엉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빛은 예를 들면 프로톤의 백해체, 그 프로톤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포지트론의 개체가 엉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완벽하게 깨져나가면은 포지트론이 되지만, 포지트론은 양전자지요. 이 양전자가 엉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보라색의 빛은 예를 들면 100개의 포지트론이 엉켜 있다라든지, 뭐 150개, 200개, 300개의 포지트론이 엉켜 있으면서 그것이 빛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뭐냐? 보라색의 빛이다. 예를 들면 또 뭐 초록색의 빛은 뭐 200개의 포지트론이 엉킴 상태에 있다. 그럼 노란색이나 이런 빛은 몇 개나 얽혀져 있느냐? 뭐 100개 정도 엉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점점점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백색의 빛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밝은 빛으로 가면은 뭐 30개가 엉킴 상태에 있다든지, 좀 더 밝은 빛으로 가면은 3개, 4개, 뉴트리노 같은, 그러니까 유령 입자라고 하는 그건 빛인 듯 하면서도 빛이 아닌 듯 하면서도 입자이면서도 뭐든지 그냥 뚫고 지나가는 듯한 입자, 그것을 이제 유령 입자라고 해서 이제 뉴트리노라고 이제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이름을 붙인 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엉킴 상태가 포지트론보다는 몇 개 더 엉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를 들면 3개나 뭐 4개나 5개나 이렇게 포지트론이 엉킴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포지트론은 어떤 것이냐? 한 개다, 한 개. 포지트론은 양전자와 반대되는 음전자, 즉 전자죠. 음전자와 대전이 되면 쌍소멸을 해버리는, 즉 양전자는 양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음전자는 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전자는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전자인 포지트론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엉키는 성질. 음전자는 엉키지는 않습니다. 엉키지는 않고 선을 만들어냅니다. 전자선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 전자선이죠. 자석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전자선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선 전력이라고 하는 전파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파가 날아가는데 선을 이루면서 날아갑니다. 그 전파가. 그냥 전파가 하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파를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전파는 선을, 그러니까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특성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만들면서 날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공중선 전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전파 전력입니다. 전자 파장. 그 다음, 양전자는 그럼 뭐냐? 양전자는 엉킴 상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양전자가 엉켜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양자인 거죠. 쉽게 설명하면 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 전자는 양자를 타고, 양자의 내부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전자는 그로 인해서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뜨거워진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내고 있죠. 전등, 즉 백열구나 뭐 형광램프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용접,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전자가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켜버림으로 인해서 뜨거워져 버리니까 그 뜨거움을 이용해서 용접도 하고 불도 켜고 필라멘트도 달구어서 빛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전자가 뜨거워지면 양자는 바로 액화 상태에도 돌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철 같은 경우는 용접도 되고요. 비철 같은 경우는 뭐 알곤, CO2나 알곤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기도 하죠.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빛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모읍니다. 헬륨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헬륨 같은 것은 귀해서 비싸니까 이제 아르곤이나 CO2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물질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면은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 양전자로부터 물질은 시작이 된다. 음전자는 양전자가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양전자는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뜨거워지게 되면은 양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엉킴 상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엉키게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뭐 3억도 3억 5천만도 이렇게 온도를 가두고 그 안에 이제 탄소를 집어넣고 이제 그 온도 속에 노출을 시키면 이 응집이 일어납니다. 그 뭐가 응집이 일어나냐면 양자인 포지트론이 응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맑아지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온도에 따른 밀도의 차이다. 근데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 즉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는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를 생성 가공할 수 있는 온도 뭐 3억 5천만 도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고점의 온도가. 근데 더 예를 들어 10억도, 100억도, 1000억도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나 천연 다이아몬드나 똑같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똑같은 압력로에서 같이 이렇게 압력이 발생, 예를 들면 지구의 내부에서 영융되던 그 온도는 전부 다, 뜨거운 온도는 다 전자의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에 의해서, 전자가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뜨거워져 있음으로 해서 그 압력도 발생을 하게 되고 양자가 변신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양자인 포지트론은 1836 개체가 하나의 프로톤으로 엉켜 있는 거죠. 사실 엉켜 있다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즉 경수소의 원자핵, 그것이 이제 프로톤인데요.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이 각기 떼놓으면은 포지트론 1836 개체가 하나의 프로톤으로 엉켜져 있으면서 그 안에 절대 온도를 가두고 있다. 그것이 천체의 내부를 만들고 있다. 즉 빅뱅이 일어나서, 빅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빅뱅이 일으킨 온도, 즉 양전자인 포지트론과 음전자인 전자가, 일렉트론이 거대한 덩어리로 뭉쳐졌다가 서로 부닥치면서 일어난 것이 빅뱅이다. 차가운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빅뱅은. 그래서 그 공간에 있던 온도, 즉 절대온도 상태에서 있었죠. 이 절대온도 상태에서 일으킨 빅뱅이 갑자기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면서 뜨거워졌습니다, 공간이. 그러면 공간에 있던 절대온도가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양전자인 프로톤에 갇혀서 피신을 한 겁니다. 즉 프로톤이 1836 개체가 음전자를 전부 가두고서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공간은 엄청 뜨거웠죠. 뜨거운 공간에서는 일렉트론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포획할 수 없었어요. 그래, 포획할 수 없는 전자를 포획하는 게 아니라 프로톤은 프로톤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응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천체의 중심에 프로톤이 뭉쳐져 있다.
이것이 강력한 핵력을 만들어냅니다. 핵력은 뭐냐? 잡아당기는 힘. 뉴클레어 포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핵력입니다. 잡아당기는 힘, 핵력. 왜 잡아당기는 힘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차갑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한 개의 프로톤이 잡아당기는 힘은 1836 전자미터의 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면 10개의 프로톤이 잡아당기는 힘이면 당연히 1836 곱하기 10이다. 그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자가 운동하는 동안에 전체는 계속해서 뭉쳐집니다. 이 프로톤은 뭉쳐집니다. 크게 뭉쳐진 것은 이제 훗날 은하가 되고, 작게 뭉쳐진 것은 이제 항성이 되기도 하고 행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주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톤이 뭉쳐지면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주장을 하죠.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그 핵력에 의해서 전자는 끌어당겨서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력이 작용하면 전자는, 일렉트론은 천체에 끌려가서 운동을 일으켜서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야 빅뱅에 의해서 절대온도를 품고 있는 프로톤을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깨져서 빛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중심에 있는 거대한 항성, 빅항성의 온도가 아마도 수천억 도를 전자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겠나. 그로 인해서 프로톤이 깨져서 바로 포지트론화 된다. 그래서 이제 빛으로 전부 방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사된 빛이 사실은 안드로메다 은하나 우리 은하의 중심을, 우리 국부 은하의 중심을 바라보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빛은, 중심에서 방사되는 빛은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합니다. 은하수의 군락, 즉 별들의 군락에 항성이나 행성들의 군락에 에워싸져 있는 그 천체들에게 모두 끌려 들어가 버린다. 그로 인해서 건너오지 못한다. 예를 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하수를 바라보면요, 은은하게 빛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빛이 건너서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빛은 포지트론화된 빛입니다. 즉 양전자 빛이다. 양전자 빛은 천체들이 전부 끌고 들어가서 천체에 끌어당겨져서 가두어져 있는 일렉트론과 대전되어 쌍소멸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주는 시시각각 쌍소멸화 일으킨 만큼의 수축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축을 일으키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허블이 발견한 적색 편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속도로 수축을 일으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태양계에서만 봐도 우리 태양한테 곧 수성은 끌려 들어갈 것 같죠. 태양이 곧 아마 조만간 끌려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수성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일렉트론은 곧 소멸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소멸을 일으키냐? 쌍소멸을 일으킬 것입니다. 즉 태양이 방사하는 양전자 포지트론이 수성을 조만간이라고 해도 그 천체들의 나이는 우리 인간의 나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이라고 해도 천체로 봐서 조만간은 뭐 한 10억 년, 15억 년 이 정도 시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우리 인류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00바퀴만 돌아버리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또 운동에 비하면 우리 인류는 정말 하찮은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이미 알았으니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수소에 포획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내면 포지트론만 남습니다. 포지트론 1836 개체가 뭉쳐진 프로톤, 즉 원자핵이죠. 원자핵만 남습니다. 이 원자핵을 용기에 가둘 수 있으면, 전자가 없이, 즉 전자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해서 용기에 프로톤을 가둘 수 있으면
천체를 만들 수 있다. 중력체, 즉 공간에,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들의 중력을 이용해서 성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 유지 장치를 갖춘 우주 로켓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력체를 만들어서 여행을 할 것이다. 아마 우리 태양계에도 우리 인류보다 먼저 진화를 한 생명체가 이미 우리 태양계에도 다 와 있습니다. 중력체를 타고 움직였겠죠. 그게 이제 UFO죠. 그게 전부 다 중력을 이용해서 핵력과 청력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서, 대형 우주선 안에서 그 생명체도 UFO에 끌고 온 생명체도 먹어야 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걸 생산해내면서 아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인류도 중력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 우리 은하의 중심도 가까이 가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할 얘기는 천문학자 분들은 제발 좀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별이나 은하나 뭐 행성이나 항성이나 이걸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그걸 제발 있는 사실 그대로만 공표하고 그대로만 알려주세요. 일반인들에게.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거 전부 이미지화하면 그걸 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냥 희한하게 그냥 그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그거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고의 진전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림을 그 만화처럼 그려내고 그림처럼 사진처럼 거기다 이미지화 하게 되면 그게 그 왜곡하는 겁니다. 그 왜곡하는 거를 더는 하면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